최근 해외에서 진행 중인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에 한국의 두 업체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폴란드의 잠수함 프로젝트에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이 수주를 따내기 위해 그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두 사업의 총 규모는 대략 80조 원에서 1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어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빅딜 성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잠수함은 건조 가격이 척당 2조 원에 달하는 초고가인데다 고난도 원형 선체 건조 및 전투 체계 기술이 집약되어 해양 방산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우리나라는 중형 3,000톤급 잠수함을 독자 개발, 수출한 세계 5번째 국가로 세계의 그 우수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캐나다 해군은 3,000톤급 잠수함 12척을 도입할 계획으로 캐나다가 입찰업체에 중점적으로 요구한 사양에는 북극에서 원활한 수행이 가능한 장거리 자막 능력을 갖춘 디젤 잠수함, 원거리 타격 능력을 갖춘 3,000톤급 이상의 중형 잠수함이기에 한국의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로 꼽힙니다. 이는 하나오션이 국내 최초로 독자 설계 건조한 잠수함으로 국산화율은 무려 80%에 이릅니다. 특히 캐나다 현지에서도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캐나다 왕립해군 사령관 앵거스 톱시 해군 중장은 캐나다 매체 더 글로버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잠수함 조달 사업의 가장 핵심은 바로 시간이라며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한국의 잠수함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신형 잠수함 조달 결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심지어 지금 당장 차기 잠수함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캐나다에 도착하려면 적어도 1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면서 최종 결정권은 연방정부에 있지만 나는 캐나다 해군에게 가장 좋은 선택을 제안하고 싶고 이는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잠수함을 구매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만든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 KSS-3는 캐나다 해군의 요구 조건을 완벽히 충족시키며 KSS-3가 지닌 긴 자막 능력 덕분에 북극 지역을 왕복하는 수천 해리의 작전거리 동안 그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군 당국은 지난 5월 한국과 일본 조선소를 방문하여 공장을 시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올해 10월 캐나다 해군 관계자들은 한국에 다시 한 번 더 방문해 이번엔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에 직접 승선할 계획임을 밝혔는데요. 타는 건 자유지만 내릴 땐 아니니 꼭 도장 챙겨오시길 바랍니다. 한편 폴란드 현지 매체는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 오르카 프로젝트에 총 11개 업체가 사업 참여를 신청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스웨덴 사브, 스페인 나반티아, 프랑스 나발그룹, 독일 티센크루프, 이탈리아 핑칸티에리,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등이었는데요. 폴란드 역시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우수한 수중작전 수행 능력과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춘 디젤 잠수함을 원하고 있어 동급 최고의 성능을 지닌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서방 진영에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가운데 지상 공격용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수직 발사관 구역을 갖추고 있는 것은 한국의 잠수함뿐으로 이 VLS에는 대함 대지용 순항미사일과 거리 800km급 탄도미사일도 탑재가 가능하며 넓은 선체 덕에 각종 기뢰와 드론 등 많은 무기체계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21년 독자 개발한 SLBM을 세계 7번째로 발사 시험에 성공하면서 SLBM 보유국으로 도약하였습니다. SLBM 사출체계 개발은 그 난도가 매우 높아 개발에 뛰어든 국가는 많을지라도 실제 개발에 성공한 국가는 몇 안 되는 무기체계입니다. 잠수함이 SLBM을 수중에서 사출시키기 위해서는 조류 속도나 해풍의 영향을 받는 저수심에서 잠수함을 안정화시키는 기술이 필수적인데요. 우리나라가 중형급 잠수함을 최초로 건조하는 단계에서 여기에 매우 복잡하고 고난도의 기술인 SLBM 발사를 위한 잠수함 안정화 시스템을 유례없는 빠른 속도로 개발에 성공한 것 자체가 엄청난 기술적 쾌거에 해당하는 것이죠. 미사일에 관해 둘째가라면 서로의 중국 역시 8, 90년대 G랑 SLBM을 개발하면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는데요. 1985년에 실제 작전 해역인 태평양에서 첫 번째 G랑-1 SLBM을 발사했지만 발사 직후 발사관에 걸려 SLBM이 폭발하면서 시아급 전력 원잠이 큰 손상을 입기도 하였습니다. 이어 두 번의 SLBM 테스트도 모두 실패했는데 그 이유는 각기 테스트마다 조류의 속도나 파도의 높이가 매번 달랐기에 잠수함이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SLBM 사출을 실행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결국 중국은 모형 사출 시험부터 다시 시작해 실제 시험 완료까지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이 보유한 기술력이 30년 먼저 개발에 성공한 중국과 비교했을 때 전혀 뒤지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발사한 SLBM은 통칭 현무 4x4로 불리는 탄도미사일입니다. 끝이 뾰족하고 몸체가 얄쌍한 외형으로 탄두 중량 1톤에 사거리 500에서 800km로 알려진 단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ADD가 공개한 열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새로운 SLBM-2를 2026년까지 시험 완료하여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형이 마치 미국과 영국이 운용 중인
세계 최대의 SLBM 트라이언트2와 비슷하여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ADD 자료에서는 발사관 몸체의 지름이 상당히 두꺼워졌고 발사체 역시 뾰족한 형상이었던 현무 4x4와 전혀 다른 둥근 원형을 채택하였습니다. 아직 그 상세 지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 전략 원잠이 갖춘 VLS 발사대 모형과 유사하다는 측면에서 알 수 있듯 최소 중거리 탄도 미사일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교 모델로 보자면 트라이언트2의 중량은 5.9톤, 사거리 12,000km 이상, 속도는 마 24의 세계 최강의 핵투사 수단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긴 사거리 덕분에 미국 본토 연안에서도 얼마든지 러시아와 중국을 향해 날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트라이언트2 SLBM은 3단 고체 연료 추진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미사일인데요. 현재 3단 고체 연료 SLBM을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는 국가는 상위 미사국 5개국, 미, 영프, 중러뿐으로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는 올해 1월 국산 고체 연료 추진 발사체 2차 시험 비행 당시 3단 고체 연료 추진 방식의 점화 연소까지 완벽하게 성공시키면서 한국의 새로운 SLBM2에 대한 개발에도 기대감을 끌어올리기도 했죠. 이에 네티즌들은 야 이거 핵 빼고 다 개발하네. 이 정도면 핵무기도 미리 연구해 놓은 거 아님? 일단 탄두는 바꾸면 되니까 발사 플랫폼만 완성해 놓고 보면 되지. 핵 개발은 아니고 핵 개발에 수렴하는 개발, 핵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느낌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뭐 누군가는 말합니다. 한국이 SLBM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핵탄두가 없으니 재래식 탄두만 탑재할 수 있는 안고 없는 찐빵이며 실효성이 없다고 말이죠. 저는 오히려 그분들께 되묻고 싶습니다. 그럼 손 놓고 있어야 되냐고. 한국은 1990년대 비대칭 전력을 통한 주변 강대국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억제력, 즉 잠수함으로 한국형 매드 전략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그 매드의 최종 목표는 중국이며 두산 안창호급 잠수함 역시 중국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응하여 개발된 것입니다. 이는 만에 하나 중국이 핵무기를 투사하거나 혹은 협박 용도로 사용할 경우 대한민국 역시 혼자 죽진 않겠다는 고슴도치 전략을 사용하기 위해 핵무기에 버금가는 대량 살상 능력과 은밀성과 생존성을 보유한 운반 수단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죠. 수많은 무기체계 가운데 잠수함만큼 생존성이 뛰어난 무기는 없으며 특히 삼면이 바다인 한국의 지리적 특성과 그 주변국인 중국, 일본이 대부분 해안선의 대도시가 위치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안 근접형 무기체계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국이 트라이던트급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대를 가지게 되면 주변국을 향한 억제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강력해집니다. 말 그대로 핵탄두만 장착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또한 사실 한국 입장에서 SLBM보다 더 개발하기 쉬운 것이 핵탄두이기도 합니다. 찰스 퍼거스 미국 과학자협회 회장을 포함한 전문가 10명은 지난 2015년 비공개 회담을 통해 한국의 핵무기 획득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은 비핵 확산 체제의 지지국가이며 미국의 핵 우산 전력을 제공받곤 있으나 국가 안보가 중대한 위협에 직면하면 NPT 조약 10조의 근거를 들어 자체적인 핵무장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 원자력 발전소의 가압 중수로에서 상당량의 플루토늄을 추출해 최소 5년 이내에 수십 개의 폭탄을 만들 수 있는 자금력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은이 핑핑이 잘 들어. 우리가 핵탄두가 없다고 했지 핵탄두를 못 만든다고는 안 했다. 사실 주변국의 군비 증강을 우려해 늘 축소 발표를 해온 한국 국방부, 어쩌면 비닉 사업으로 핵 개발을 추진 중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한국은 한미 사거리 지침 폐지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800km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였죠. 과연 3개월 만에 개발한 것일까? 3개월 만에 발표한 것일까? 오늘의 한 줄 평, 한국은 핵이 없다는데 왜 없다고 생각하지?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